오늘 기자회견은 조선산업을 비롯한 주요 산업의 구조조정에 대해서 한국노총의 입장과 계획을 밝히는 자리입니다. 한국노총은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돼서 박근혜 정부가 강행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과 구조조정 연기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대량 가번식 구조조정이 아니라 선순환 구조 개선을 통해서 한국 경제사회를 재구축하기 위해서 20대 국회가 조만간에 개원을 하게 되는데요. 국회 내에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해서 노사정 당사자가 참여하는 논의가 진행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서 인사 말씀과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참석하신 분들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900만 노동자를 대표해서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 오셨습니다. 영원한 노동자 더불어민주당의 노동위원장을 맡고 계시고요. 20대 국회의원 당선자십니다. 이용도 의원님 오셨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의로운 정당입니다. 노동자 서민의 봇 정의당의 이정미 국회의원 당선자 오셨습니다. 오늘 구조조정 관련해서 산업을 대표하는 연맹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먼저 공공노련의 김지용 위원장 모셨습니다. 조선산업을 대표를 해서 금속연맹의 정일진 수석부위원장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선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른바 동남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직접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한국노총 경남지역본부의 정진용 의장 오셨습니다. 역시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의 이진희 의장 오셨습니다. 멀리 부산 항도에서 오셨는데요. 부산지역본부의 서윤기 의장 직무들이 오셨습니다. 곧바로 오늘 기자회견에 앞서서 모두 발언 인사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노총의 김동관 위원장 말씀 듣겠습니다. 예, 기자님들 아침 일찍 감사드립니다. 한국노총 위원장 김동관입니다.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노동자가 어느 한 해 힘들지 않았던 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금처럼 숨 쉴 틈을 주지 않고 벼락으로 내몬 적이 있었던가 싶습니다. 선진국에서는 폐기하고 있는 성과 연봉제 불법 강제도입, 2대 행정지침 시행, 폐기된 4대 노동계약법 20대 국회 제2법, 강제 해출제 등 인력 감축 구조조정, 자원개발 사업 민영화 및 공공기관 통폐합 등 날마다 죽음의 문턱이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민관과 공공부문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노동자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는 박근혜 정부는 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기의 시대,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민간업종에서는 벌써 하청, 노동자 등 비정규직, 물량팀이 1차적으로 소리 소문 없이 잘려나갔습니다. 정규직도 본격적으로 해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도 민영화와 통폐합으로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만든 정부 당국자도 재벌 대기업도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데 오직 노동자들만 일터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원통하고 비참합니다. 이러한 구조조정의 잘못된 사설을 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한국노총 위원장으로 1900만 노동자, 4500만 노동자 가족의 염원을 모아 간곡히 촉구를 드립니다. 국회가 나서서 구조조정의 올바른 해법 마련을 위해 사회적 대화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야, 피해 당사자,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면 지난번 구조조정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청년도 늙은 노동자도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제는 국회가 직접 나서서 독선과 불통으로 내리꽂는 정부 정책, 이유만 집착하다 위기가 오면 나무라라는 재벌 대기업의 풍토를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한국노총은 구조조정의 올바른 해법 모색을 위해 대화와 투쟁을
마다하지 않고 진한한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공공, 제조, 지역의 동지들과 함께 한국 경제의 건강을 되살리고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지속시킬 수 있는 선순환 구조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오는 6월 9일에는 양대노총이 야3당과 함께 위기의 조선업, 배낭급 노동자들을 살릴 수 있는 방안 마련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촉구를 드립니다. 20대 국회 개헌과 함께 국회 내 사회적 대화기구를 적극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노총의 제안에 국회가 반드시 화답해 주실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한국노총과 국회의원 담당자들께서 주간 우리들의 요구들을 좀 고루 몇 개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를 선창하게 되면 뒷부분을 3번 외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 책임전가 구조조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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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위기 부실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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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간 단축 고용안정 사회안전망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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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바로 더불어민주당의 노동위원장이시고요. 20대 국회의원 당선자십니다. 우리 이용두 의원님부터 구조조정과 관련된 당의 입장 그리고 앞으로 국회 역할들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 국내 보면은 경제 차원에서 그동안 쌓아올렸던 이 공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국민소득이 뒤로 후퇴한 적은 없었죠. 이제 국민소득마저 개인의 국민소득마저 뒤로 후퇴하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조립식 제조, 자동차, 선박 이런 부분에서 중국이 추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아무런 준비도 못하고 거기서 정체되어 있다 지금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 있고, 또 하나는 국내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 문제에서 전 세계가 좀 경제적으로 2008년도 이후에 좀 어려워졌었죠. 그런데 그 후에 독일을 비롯한 여러 유럽 국가들 또 미국마저도 계속 내리막을 걷지는 않았었는데 잘 극복을 한 예들이 너무 많고, 그런데 또 불구하고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특히 조선업은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게 현재 입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국이 추격돼서 조선업이 어렵다, 이거 이미 예견됐던 거고, 또 세계 조선업이 어렵다, 이거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인데 갑작스럽게 구조조정이다, 요즘 들어서 구조조정이다 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이게 요즘 들어서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경제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전혀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그러면 여기서 조선업을 포기할 거냐, 아니면 전 세계가 다 어려우니까 여기서 구조 개선을 어떻게 할 거냐. 노사정, 아까 김동만 위원장이 얘기했지만 여야 정부 노조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특히 박근혜 정권에 있어서는 유신 시대를 방불케 하는 독재 분위기죠. 그러다 보니까 말을 할 사람이 없어요.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이게 국내 문제만의 현실이 아닌데 왜 이렇게 갑자기 5월 들어서 난리를 치고 4월 총선 직후부터 이 난리가 일어나는지 우리 한번 반성해보고 타산업은 또 이런 게 없나. 타산업 지금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산업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부분에서는 오늘 기자회견 또 6월 9일날 아까 사회자가 뭐라고 그랬는데 이 이후에 노동조합도 우리들의 삶이 바로 이 산업의 성패에 달려 있다. 그러니 함께 대화하자는 얘기 이제라도 귀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저희 당에서는 노동조합과 함께 국내 경제 살리기 또 구조 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주 월요일날 개원하는 20대 국회 역할들을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이정미 20대 국회의원 당선자께서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국회의원 당선자 이정미입니다. 결국 조선 산업의 구조조정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으로 지금 기결되고 있습니다. 최대 약 4만 명의 조선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울산, 거제, 창원 등의 조선소 밀집 지역은 실직과 해고로 지역 전체가 황폐해질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노동자들이 잘못해서 조선 산업이 이렇게 어렵게 되었습니까? 조선업 부실의 1차적인 책임은 무능한 경영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대주주인 산업은행 등의 국책은행들이 기업 경영의 감시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포기하고 낙하산 인사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바빴기 때문입니다. 플랜트 사업을 계속하라면서 지원을 약속한 정부 또한 부실을 불러온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의 명명백백한 그런 책임을 묻지 않고 열심히 일해온 노동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그런 결과입니다. 무엇보다 문제인 것은 이런 방식으로 또다시 사람이 다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에서 확인했듯이 상생 방안을 모색하지 않는 그런 인력 구조조정 방식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인력 감축식의 구조조정은 노동자들의 높은 숙련성으로 유지되는 우리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사양산업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조선산업을 사양산업으로 규정하고 결국 경쟁력을 잃어버린 일본의 전철을 우리도 그대로 밟게 되는 그런 우려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필요한 구조조정이라면 해야 합니다. 부실덩어리 기업에다가 세금을 막대하게 쏟아붓고 그런 기업들을 살리자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위기를 가장해서 살릴 수 있는 기업,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그런 산업을 버리고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인 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방식에 대해서 정의당은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정부 채권단 경영진만이 구조조정의 주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불황의 타격과 실직의 고통을 현장에서 가장 뼈아프게 체감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이번 문제에 당연히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만 합니다. 정의당은 20대 국회가 즉시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인 대화기구를 구성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쌍용차의 아픔을 넘어서 이번에는 정말 다른 방식으로 우리 산업의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생의 문화, 상생의 정치를 꼭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정의당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대 국회 첫 사업이 이 구조조정 문제 해법을 찾는 것이어야 된다. 정의당의 입장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자회견 낭독에 앞서서 주요한 구호를 또 다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해운산업 위기주공 정부와 사용자는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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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공기업 민영화 기간 통폐합 시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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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해법 마련 국회 내 사회적 대화 시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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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바로 오늘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처럼 오늘 관련된 두 산업, 금속산업과 공공노련에서 그리고
세 개의 지역본부, 울산, 부산, 경남 지역본부 의장들께서 직접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국금속 노동자원연맹 수석부위원장 정일진입니다. 구조조정은 어느새 노동자 정리해고와 같은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경제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노동자는 구조조정 1순위였다. 그러나 해고된 노동자를 보호해줄 사회 안전망은 턱없이 부족했다. 국민으로서 사회적 보호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매번 경제위기의 책임을 모두 짊어져야 했다. 기업의 경영창과는 고사하고 국가 경쟁력을 위해 일한 죄밖에 없는 노동자는 비정규직으로 실업자로 전락했다. 지난날 조선, 해운산업 등 경기가 호황기를 구가했을 때 정부와 재벌 대기업은 위기에 대비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지난 몇 차례 경제위기에서 어떠한 교훈도 얻지 못했다. 수많은 노동자가 잘려나가고 생을 마감하고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극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불러온 근본적 원인에 대한 진단과 처방은 없었다. 그저 위기의 원인을 노동자에게 돌리며 언론을 동원해 한국 경제가 파탄날 것처럼 서양식으로 정리해고의 칼날을 휘둘러댔을 뿐이다. 박근혜 정부의 대응은 더욱 무책임하고 심각하다. 상시적으로 해고를 쉽게 하고 지역주책을 변경해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는 불법 이례 지침은 현장에서 정가의 보도처럼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조선의 내용을 필두로 민간 구조조정이 진행된과 동시에 공공부문은 불법 강제 도입, 성과일공제, 강제 퇴출제, 초소적인 자원개발 사업 민영화, 공공기관 통폐합 등 구조조정이 시작됐다. 이렇듯 경영 해석을 위한 근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노동합법, 행정지침, 성과일공제, 공공기관 통폐합을 연계시켜 대량 가문과 임금상가 유지의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획일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성전 노동자 죽이기에 앞장서는 정부가 불통 독선의 박근혜 정부다. 재벌 대기업도 마찬가지다. 지금의 위기 상황을 만든 근본적인 책임은 기업이 아니던가. 수저를 배당에만 신경 쓰고 분식회계, 부실방망 경영에 경쟁력 제고 방안 없이 이윤만 쌓으면 그만지 않았던가. 그렇게 모아진 사내유보금이 800조 원에 달하는 데도 위기가 오자 사내유보금을 풀어 자구책을 마련하기는커녕 노동자를 제일 먼저 내보내겠다는 것은 정부의 대책이라고 내놓는다. 보안무치, 무책임의 극치다. 관리 책임 정부, 경영 책임 재벌 대기업이 위기를 불러왔는데 그 누구도 사과하거나 책임지기는 사람이 없다. 참담한 현실이다. 구조조정하면 먼저 노동자를 해고하고 그 다음에는 국민 혈세를 받아 위기를 모면하는 노동자만 피해를 보고 재벌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구제받는 방식이 더 이상 용납하여서는 안 된다.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 없는 인력 조정식의 구조조정은 더 큰 위기를 불러올 것이다. 한국 경제의 근간을 되살리고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지속시킬 수 있는 선순환 구조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4.13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잘 헤아려야 한다. 소통 없는 독주는 안 되며 협치로 문제를 풀어갈 것을 국민들은 요구한 것이다. 5월 30일 개원하는 20대 국회에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국회는 즉시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 시스템을 구축해 경제 위기를 타개하고 사회 통합을 촉진해야 합니다. 구조조정에 대한 올바른 해법 모색을 위한 국회 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여야가 노사정이 피해 당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국회 논의로 실노동시간 다툼을 통해서 일자리를 날고 실업 대책을 세워 턱없이 부족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산업구조 재편을 위한 경제민주화를 다시 시작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확대해야 합니다. 조선업의 부실 경쟁으로 지역경제가 파탄나고 있다. 평택과 통영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정부는 해당 지역을 고용특보를 지정하여
막대한 예산을 배정했지만 고용 대란이 빚어졌고 사회적 갈등과 트라우마 만난 게 현재 지크타를 맡고 있는 부산, 경남, 울산 지역은 해당 지자체와 정부에 공식 제안한다. 노동조합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 고용안정 대책위를 구성하여 고용 톡불 지정 신청과 집행 과정에서 노사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로 바꿔야 한다. 공공 부분에서도 정부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이 판을 치고 있다.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졸속적인 자원개발 사업, 민영화와 관련 공공기관의 통폐합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특히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자원개발 사업을 민영화하고 통폐합을 추진하려는 것은 MB정부의 해외 자원 외교 실패를 개별 공기업에 떠넘기는 것도 모자라 국가 에너지 안보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국가 책임하에 자원개발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발전사 민영화와 전력 판매 부분의 개방 또한 전력 수급 위기를 초래하고 전기요금 상승 등 국민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므로 국가 에너지 산업의 공공적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이 요구된다.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인력 감축 구조조정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위한 선순환 구조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 내 사회적 대화만이 경제도 살리고 국민도 사는 지름길이다. 2016년 5월 25일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예, 준비된 지금 기자회견까지 모두 낭독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그 언론 노동자 우리 기자분들께서 구조 문제와 관련돼서 한국노총 입장이나 두 의원실에서 오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후 계획들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달 그 6월 8일과 9일입니다. 6월 8일에는 전국의 조선 노동자들이 울산에서 거제에서 통영에서 그리고 창원에서 부산에서 목포에서 모두 상경을 합니다. 우리 국회와 함께 당사자들이 현재 구조적 노동자들의 심각한 문제들 자체를 얘기하는 증언대회가 있고요. 6월 9일 날은 야당 3개 그 원내대표 위원실과 양대노총 그리고 조선노연이 공동 주최하는 조선산업 구조정 해법만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서 현재 이 파국 자체가 파국이 아닌 위기를 잘 돌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언론 종사자분들의 관심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준비한 구호 몇 가지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 책임전가 구조조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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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위기 부실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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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 해법 마련 국회 내 사회적 대화 시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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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간 단축, 고용안정, 사회안전망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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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를 많으셨습니다.